천추태후에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지금 뭐 다 얻었는데 고민이. 바로 자신의 아들 목종에게 보통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왜? 자, 이대로 목종에게 후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다음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은 또 누가 될까요? 바로 여동생 헌정왕과 낳은 아들 대량원군 왕순이었습니다. 자, 왕순은요 불륜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태조 왕건의 후손입니다. 자, 목종에게 후계자가 없다는 건요 천추태후와 김치향 입장에서는요 지금 잡은 권력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천추태후가 목종의 후계자 문제를 두고 조급했던 데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천추태후가 걱정했던 목종의 비밀. 자, 한번 보시죠. 유행가는 용모가 아름다워서 왕이 남달리 아끼고 사랑하여 남색으로서 총애하였다. 그러니까 목종이 그 총애하는 사내였다. 이게 좀 이상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목종이 남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 한마디로 목종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요 바로 유행간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목종은 후사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목종이 동성애만 했던 것은 아니고 요석택 궁인 김씨라고 하는 후궁도 굉장히 총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후사가 생기지 않았던 것인데요. 당시 어머니인 천추태후가 거의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왕의 어떤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목종을 앞세워 권력을 잡은 천추태후의 입장에서는 이거 속이 타들어가는 너무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려 왕실을 들썩이게 할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 바로 왕실의 새로운 아이,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당연히 목종이죠. 목종 아들. 네. 아닙니다. 어? 바로 천추태후. 우와! 어머니? 와, 나이 많지 않나요? 놀랍게도 40살의 천추태후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니, 천추태후,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아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나서겠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김치향. 맞습니다. 그녀의 연인이었던 김치향. 24살이 된 목종에게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생겨난 겁니다. 와. 자,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자 천추태후는요 당시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바로 목종에게 후사가 없으니 이 아이를 목종의 후계자로 만들어야겠다. 자,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태조 왕건의 후손일 때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김치향은 태조 왕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추태후는 전례 없는 어마어마한 일에 도전하려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천추태후가
해결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설마? 자기 여동생의 아들? 그렇죠. 바로 부모가 모두 태조 왕건의 후손인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이었습니다. 아 맞네. 와. 자, 조카한테 왕위 후계자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천추태후.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바로 12살 된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을요 궁 밖으로 쫓아내기로 한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참 천추태후가 자기가 당했던 거를 똑같이 그렇게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쫓아낼 수는 없죠. 명분이 있어야죠. 아이 그럼요. 아니 신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섭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걸 포장했을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천추태후는요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의 머리를 깎아 승려로 만듭니다. 그리고 궁 밖에 있는 절로 쫓아내버립니다. 천추태후는요 대량원군 왕순을 승려로 만들어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구만. 그런데요 막상 이게 또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또 승려로 만들어서 궁 밖으로 내보낸 건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12살인데. 그래서 어느 날요 이모 천추태후가 나인을 통해서 대량원군이 있는 절로요 술과 떡을 잔뜩 차려서 보냅니다. 오. 자, 천추태후의 명을 받은 나인은요 술과 떡을 잔뜩 들고요 대량원군 왕순이 있는 절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절에 있어야 할 대량원군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떡과 술을 들고 이 대량원군을 찾아온 나인에게 절의 승려가 이렇게 말하네요. 대량원군이 뭐 산에 놀러 갔는데 돌아오면 뭐 이 떡과 술 내가 전해드리리다. 천추태후가 보낸 궁궐의 나인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승려에게 떡과 술을 전달하고는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인이 돌아가자마자 승려는요 선물 받은 술과 떡을 모조리 뜰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뜰에 버려진 음식에 까마귀와 참새가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은 새들이 죽어나갑니다. 와. 한마디로 천추태후가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을 절로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려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량원군 왕순이 왕이 될 생각이 없다고 해도 대량원군 왕순을 목종의 후계자로 만들고 싶은 세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1%의 가능성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에도요 천추태후는요 절에 들어간 대량원군 왕순을 죽이기 위해서 몇 차례 자기까지 봅니다. 와.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천추태후는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천추태후가 조카 대량원군 왕순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던 어느 날 고려 왕실을 경악하게 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고려 왕실이 발칵 뒤집힌 그 사건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궁 안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야! 천주전에 불이 났다! 먼저 불을 끄라! 심지어 불길이 먼저 천추태후에 거쳐 천추전까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설마?
근데 혹시 이거 불을 누가 고의로 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천추전 화재가 우연인지 또는 어떤 정책 노림수를 가진 세력이 불을 낸 건지 그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 하지만 확실한 건 이곳 천추전은요 단순한 거처가 아닌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천추태후의 상징과도 같은 천추전이 불타버렸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뭐라고? 천추전이 천추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천추태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불이 난 것도 충격인데 천추태후의 속을 시커멓게 타들어가게 만드는 일이 또 생깁니다. 아 진짜요? 바로 천추태후의 아들 목종이 쓰러진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천추전에 불이 난 걸 보고 병이 점점 악화되던 목종은요, 결국 나란 일을 돌보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와버립니다. 화재로 인한 결과는 하나. 목종이 쓰러진 거죠. 네. 목종이 알아누우면서 왕실의 후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였겠습니까? 천추태후. 맞습니다. 천추태와 김치향은요, 목종이 쓰러진 틈을 타서 신하들이 혹시 대량 원군 왕순을 왕위 후계자로 올린 것 아닐까 경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천추태와 김치향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빨리 아들을 왕으로 올리자. 그렇죠. 그 생각할 것 같아요. 국내 문제는 무엇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야 내 아들인 황주 속은 황위에 올려야지. 자, 그렇게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자신들이 낳은 아들을 왕으로 올려야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후 병석에 누워있던 목종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던집니다. 목종이 누군가를 후계자로 지목한 겁니다. 오. 자, 목종이 후계자로 지목한 인물, 대체 누굴까요? 나의 병이 점점 위독하여 아침이나 저녁에 세상을 뜰 것 같은데 태조의 후손은 오직 대량 원군만 남아있소. 와. 절에 있는 대령원군. 그 네. 스님. 왕순. 목종이 택한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는 천추태후와 김창의 아들이 아닌 바로 태조 왕건의 후손인 대량 원군 왕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종이 왜 왕위 후계자로 갑자기 대량 원군 왕순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 근데 뭐지? 좀 맞아요. 불륜. 아, 그러니까요. 이상한데. 왜냐하면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바로 한 신하가 목종에게 건넨 은밀한 편지가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김치향이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넘보아서 사람을 시켜 뇌물을 보내 널리 신복들을 포열시킴으로써 내부의 원조를 구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추태후의 연인 김치향이 목종이 병중에 있는 틈에 반란을 위해서 세력을 모은다는 겁니다. 반역? 맞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목종은요, 심장이 철커덕 내려앉습니다. 만약 김치향이 반란에 성공해서 자신을 죽인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위 후계자는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아들이 되겠죠. 목종의 입장에선
김창의 아들은 이거 순수한 태조 왕건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 김창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건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량왕군 왕순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위 후계자를 정하긴 했지만 목종의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바로 궁궐에 있는 김치향이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종은요, 자신을 지켜줄 측근을 비밀리에 부릅니다. 혹시라도 벌어질 위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목종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강조. 전화 들어봤어요? 이거 한능검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한능검에 자주 나오는 인물입니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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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는요, 고려 시대 때 군사적 요충지였던 서북면 지역에서 군사 병력을 장악하고 있던 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종의 충직한 신하였죠. 자, 그렇게 목종의 명을 들은 강조는요, 곧장 개경으로 향합니다. 이대로 강조가 개경의 왕궁에 입성하기만 하면 김창이 진짜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해도 목종을 지켜줄 든든한 호의가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개경으로 향한 강조. 그런데 갑자기 강조는요, 순식간에 개경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할 만한 일을 벌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오, 이상한데. 보시죠. 바로 목종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천추태후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을 고려의 제8대 왕 현종으로 내세운 겁니다. 아니, 뭐예요? 이게 목종이 지켜달라고 한 건데 쫓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강조의 정변. 김창을 없애겠다고 달려온 강조가 엉뚱하게도 대량원군 왕순을 고려의 왕으로 세우는 진짜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진짜? 왜? 자, 바로 이 강조의 정변은요, 이게 고려 역사에서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강조가 5천여 명의 군사를 개경으로 이끌고 와서 대량원군 왕순을 새로운 고려의 왕으로 세울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보름 정도였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라서 천추태후와 김치향도 이 강조에게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추태후는 풍전등화 같은 자신의 미래를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강조는요, 대량원군을 왕위에 앉힌 뒤 곧바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자신이 정변을 일으킨 목적, 김창이었습니다. 강조는요, 그 김창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오, 와. 와, 김치향 그냥 절에 있었어야 되는데. 게다가요, 강조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은 건요, 김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조가 죽인 또 다른 인물, 천추태후와 김치향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도 무참히 살해됩니다. 아들 뭔 죄야. 아이, 진짜. 천추태후는요, 사랑하는 연인 김치향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게다가 천추태후는요, 폐위당한 아들 목종과 함께 유배지로 떠나야 됐습니다.